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따방의 아티스트 세훈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 저작권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꽤 많은 댓글이 달렸었는데요. AI 음악, 이게 저작권협회에서 실제로 등록이 가능할까라는 주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는 AI가 전적으로 만든 음악은 저작물이 아니기 때문에 등록이 불가하다. 하지만 AI를 활용하더라도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포함된 음악은 등록 거부가 아닌 등록 보류로 처리된다는 점입니다. 이 보류는요, 부정적인 판단은 절대 아닙니다. 단지 AI 음악에 대한 법적 기준과 관리 체계가 아직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최종 결정을 유예한다는 의미입니다. 지금은 제도가 비어 있지만 향후에 기준이 확립이 되면은 등록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뜻이고요. 등록 거부가 아니라 등록 보류로 처리되는 것입니다. 수노 등 AI로 음악을 만드는 것은 실제로 음악 업계에서도 많이 활성화가 되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창작자가 인간으로서 어떤 기여를 했느냐입니다. 어쨌든 간에 한국저작권협회에서도 AI 음악을 일방적으로 배제하지 않고 기술 변화에 맞춰서 제도 설계를 하고 있다라는 신호이니까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점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들이 있어요. 무조건 저작권이 있어야지만 수익이 창출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AI의 음악도 저작권은 등록은 안 되지만 저작권이 있고 저작 인적권이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저작 인적권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저작권은 뭐고 저작 인적권은 무엇이냐? 첫 번째로 저작권은요, 음악을 만든 사람의 권리입니다. 멜로디, 가사, 코드, 구조 등 음악 자체를 창작한 사람에게 생기는 권리인데요. 이 권리를 가지는 사람은 보통 작곡가, 작사가, 편곡가, 이렇게 음악을 만든 사람입니다. 이 저작권 수익 예시는요, 대표적으로 TV 방송에서 음악이 나갈 때 받는 사용료가 있고요. 그다음에 카페나 매장에서 음악을 재생하는 경우가 있죠. 이때 BGM 사용료가 있고요. 노래방에서 부를 때 발생하는 저작권료, 영화 드라마 OST에 사용될 때 발생하는 저작권, 공연장에서 연주될 때 받는 공연권료, 즉 음악이 어디에서 흘러나오듯 창작자가 꾸준히 돈을 받는 구조가 저작권 수익의 예시입니다. 그럼 두 번째, 저작 인적권은 뭐냐? 이 저작 인적권은 음악을 유통한 사람에게 생기는 권리입니다. 실현자, 노래를 한 가수나 연주자가 있을 수가 있고요. 음반 제작자, 음반을 만드는 사람이나 회사를 말하는 거겠죠. 이런 분들이 권리 주체를 갖게 되고요. 대표적인 저작 인적권 수익 예시는 플랫폼을 통해서 음원 배포 수익을 받는 거. 예를 들어 스포티파이, 애플뮤직, 유튜브 뮤직 등이 있을 수 있죠. 스트리밍 재생 시 발생하는 음반 제작자 수익, 음원 다운로드 수익, 앨범 판매 수익, 즉 이렇게 음악을 실제 음원 형태로 만들어서 유통하면은 여기에 대한 권리가 생깁니다. 이게 저작 인적권이에요. AI가 만든 음악에는 저작권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저작권에서 나오는 수익, 아까 얘기한 노래방, 공연, 방송 저작권료 등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AI 음악은 어떻게 수익을 만들까요? 수노 AI를 활용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사람들은 저작권이 아니라 저작 인적권을 통해서 유통 수익을 창출하게 되는 것이죠. 문화체육관광부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2025년 6월에 발표한 이 저작권 등록 안내서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한번 얘기를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AI를 활용하시는 분들은 이 PDF 파일을 한 번씩 꼭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좀 자세하게 많이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여기 12페이지를 보시면요,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의 분류와 저작권 등록 가능성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GAI가 뭐냐면 이건 생성형 인공지능입니다. 텍스트, 이미지, 음성 등의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인공지능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것이므로 인간이 아닌 GAI가 기계적으로 만들어낸 결과물은 저작물의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은 저작물에 해당이 되고 저작권 등록은 가능하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수노 AI를 통해서 노래를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때 이 수노 AI가 만든 것은 100% 수노 AI가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의 창작 과정이 들어가지 않게 되죠. 하지만 여기에서 제가 만약 이 멜로디 부분은 이렇게 불렀으면 좋겠는데 하고 재녹음을 했어요. 그랬을 때 재녹음을 한 부분에서만 저작권 등록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보통 수노 AI로 노래를 만드시는 분들은 챗 GPT를 통해서 가사를 만들고 수노 AI를 통해서 노래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은 챗 GPT나 수노 AI에 프롬프트를 입력을 하는데 이 프롬프트 입력 행위에 대해서는 과연 창작적으로 기여 여부가 인정이 되냐 안 되냐 이렇게도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이건 1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프롬프트 입력 행위는 일반적으로 결과물을 생성하기 위한 일종 아이디어 제공 또는 지시 정도에 불과하다고 평가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창작적 기여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쉽게 얘기하면은 프롬프트는 결국 이런 결과 만들어줘 라는 지시, 아이디어 제공에 가까운 행위로 보기 때문에 창작자가 작품을 지배적으로 통제했다고 보기 어려워서 창작 인정 불가합니다.
창작자가 지배적으로 통제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같은 프롬프트를 넣어도 결과가 매번 달라지고 사용자가 정확한 결과를 통제하거나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를 창작자가 작품을 지배적으로 통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국가별로 입장은 다 달라요. 전 세계는 아직 완전히 합의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가장 엄격한데 프롬프트는 보호되지 않는 아이디어일 뿐이다. AI 출력물 저작자로 인정될 수 없다. 즉 프롬프트만으로는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조건부로 인정이 가능한데요. 프롬프트의 길이와 세밀함, 생성 반복 횟수, 여러 출력물 중 선택 편집 여부, 이런 요소들을 종합해서 사용자의 창작 기여가 있다고 인정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게 단순한 입력인지 아니면 치밀하게 디렉션을 준 것인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창작성 인정폭이 가장 넓습니다. 프롬프트만 입력했는데도 사용자의 창작성을 인정한 사례가 실제로 존재한대요. 이게 프롬프트의 입력만으로 저작물이 될 수 있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아직은 전 세계가 아직 통일된 기준이 없고 AI 시대에 맞춰 기준을 만드는 중이다 라는 점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AI 음악의 실제 수익 구조는 제가 유통 수익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유통을 어떻게 하냐? 결국에는 디스트로키드, 믹스테이프 등 유통 플랫폼을 통해서 이 유통 수익을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스포티파이에 올리면은 스포티파이 스트리밍 수익, 애플 뮤직, 유튜브 뮤직, 멜론 등에서도 동일하고요. 틱톡, 인스타, 릴스 등 음악 라이브러리의 등록 수익, 다운로드, 판매 수익도 있습니다. 이 모든 금액은 저작권료가 아니라 음반 제작자 수익, 아까 얘기한 저작 인적권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디스트로키드나 믹스테이프 등 어떻게 유통해서 수익을 얻냐라는 질문들도 꽤 많았는데요. 이 내용은 조금 방대할 것 같아서 오늘 컨텐츠에선 다룰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다음 컨텐츠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하자면은 저작권은 음악을 만든 사람이 받는 수익, 하지만 보통 수노 AI로 만들었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겠죠. 저작 인적권은 음악을 녹음하고 유통한 사람이 받는 수익이다. AI 음악 제작자는 주로 음반 제작자 권리만 갖기 때문에 유통 수익이 수익의 100% 가까운 비중을 차지한다. 결과적으로는 유통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스트리밍, 다운로드 수익이 핵심입니다. 이게 AI 음악으로 돈을 버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오늘은 수노 AI를 통해서 만든 것을 저작권을 등록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저희 이따방 AI 정보방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또 궁금하신 점 카톡방에다가 물어봐 주시면 성심성의껏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12월 14일에 수노 AI 온라인 클래스를 진행을 합니다. 네, 감사하게도 5명이 다 채워졌지만 몇 분만 더 받아보려고 하거든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것들 제가 하나하나 세심하게 가르쳐드리고 있으니까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하시고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따방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